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네, 경제사부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라고 저희가 협찬을 받은 제품, 저희도 협찬을 받습니다. 네, 스킨부탁 촉촉 매직 샴푸 이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여라도 탈모가 올 것 같다, 주식하면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았다, 이걸 통해서 한번 솔루션을 받아보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미국의 FDA 등록된 제품으로 별도의 컨디셔너 없이도 부드러운 영향을 제공한다라는 쪽에서 탈모 증상을 완화시키는 샴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샴푸죠. 네, 한번 써보시면 효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 선물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고 댓글란에 댓글을 남기시게 되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이 스킨부탁 촉촉 매직 샴푸, 깁니다. 하지만 촉촉하답니다. 이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경제서부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런 좋은 제품들 저희가 사실은 받는 거죠. 받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 제품도 많이 애용해 주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경제서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 한번 경제사부에서 나오셔서 열심히 털어주셨던 우리 박창윤 대표님 모셔서 전반적인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시원하게 털어야죠, 오늘.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전에 털었을 때 에코프로 100만 원. 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괜찮습니다. 질렀는데. 천천히 가시죠. 그쵸. 괜찮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한 3주 정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날씨도 오락가락했고 네. 시장도 오락가락했고 네. 그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박창윤 이사님은 또 매매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요. 네. 요즘에 그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가 트레이더스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이마트 건가요? 좀 유식한 말로.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런 예. 것처럼. 네.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솔직히 이런 거 사랑해야죠. 그쵸. 그걸 또 보여주는 대로 받고, 빠지면 샀다가 또 올리면 팔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쵸. 갈놈갈 델놈들.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그것도 영어로 해주세요. 갈놈갈 델놈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좀 편하게 되는 종목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섹터 쪽으로 막 몰아가면서 좀 대응한다는 게 참, 내가 또 다른 종목들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또 시장에 소외된 종목 갖고 있으면은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진짜 요즘 장 이렇게 좋아도 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너무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렇죠. 되시는 분들 되시는 거고, 그렇죠. 안 되시는 분들 좀 힘들어하는 네. 이런 시장에 딱 양극화인데, 근데 보통 보면 시장이 약간 빠지지만 않아도 될 종목들 될 때는 이거를 약간 강세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맞아요. 대역에 보면은 수익은 나는 장,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씹어먹는 장. 꼭꼭 꼭꼭 씹어먹는 장. 세게 가시네요. 네. 요즘에 에코프로 그룹 쪽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에코프로 100만 원 갑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딱 질렀는데 네. 갔어요. 갔죠. 그러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깨에 딱 힘이 딱 들어가는 그럼요. 기분 좋은 장. 약간 우리가 해냈다. 해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 2시간을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네. 갈 길이 멉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얘기는 저희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매크로 금리가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냥 머리야. 그거는 다른 프로, 네. 다른 먼 프로 보시면은 다 아침부터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종목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또 종목 잘 잡기로 소문 나셨잖아요.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 오늘 또 뭐 살까요? 이 시간에 시원하게 또 털어주셔야죠. 또 살 수 있는 종목들. 박정윤 이사님과 함께 또 해볼 만한 종목들. 제가 열심히 적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거는 아까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막 못 참으셨던. 또 이런 것들은 또 자랑질 해줘야죠.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얘기부터 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이번 주에 핫했던 2차 전지 얘기 쪽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총 코스닥을 들어다놨다. 그리고 또 공매도 치신 분들 울면서 집에 가게 만드는 그렇죠. 대표적인 주자 에코프로 BM. 차트 보고 있으면 그래요. 만약에 이거
월봉을 본다. 야, 그냥 알흠답죠. 알흠답죠. 네, 그렇습니다. 아, PER 700배. 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도 가야 될 길은 가는 이런 패턴들. 네. 갈놈 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서도 내 갈 길 가겠다. 그렇습니다. 주도 섹터에서 뛰어내리면 주도주 뛰어내리면 발목까지 부러진다 하는 걸 제대로 보여줬던 게 바로 에코프로.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보통 보면서 이제 요즘엔 증권사에 리포트도 안 나와요. 못 쓰죠. 네. 분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뭐 다른 이거보다 적자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뭐 앞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하는 밸류 산정 안 되는 종목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많이 나왔었던 게 바이오였죠. 꿈의 그렇죠. 종목. 꿈을 먹고 사는. 네. 제 표현을 빌리자면 꾸무 주식. 네, 그런 종목들은 리포트 내면서 음. 시총 코스닥 시총 1, 2위 종목은 왜 리포트를 못 냅니까? 사실은 이건 내야 돼요. 내야죠. 내야 돼요. 네. 이게 자기 주관이 맞든 틀리던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내긴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사죄합니다. 이러고 내야죠. 그리고 또 공매도 투자자분들 집에 가셨는데 네. 참 거기에 관련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꿍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잘못한 건 잘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에코프로가 만약에 밸류 계산이 잘못됐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뭐 이제 수급 분석이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서 속 시원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쵸. 갈 방향을 제시해줘야죠. 그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거죠. 네. 밸류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건데 네. 적정 밸류는 이 정도인데 네.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시장은 주도 섹터로서 프리미엄이 이 정도 붙어서 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밸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향후의 방향성 자체는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네. 사실 그런 게 애널리스트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손에 손을 잡고 포기한 것 아닌가 분석을. 그냥 우리 그냥 뭉 뜨리면서 그냥 언젠가 내려올 때 보면서 이제 그때 뭐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밭재 뭐 이런 거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에코프로 BM도 한번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보시죠. 아니 에코프로 BM이 네. 이번에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네, 그 DB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 에코프로 BM이 시가보다도 낮은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목표가가. 그쵸. 예. 목표가가. 네. 목표가 27만 원이었나요? 그랬던 그때?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서 그때 이거 맞나? 이거 네. 실질적인 셀리포트인데? 네. 그랬는데 네. 그걸 잡아먹고 시원하게 또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그날 그 부근 때만 잠깐 빠졌어요. 네. 네, 잠깐 빠지고 우리 빠질 줄 알았지. 그러면서 바로 이제 돌리는. 다시 한번 돌려버리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네. 에코프로가 큰일을 해냈죠. 네, 에코프로가 장중 한때 네. 이번 주에 코스닥 대장주로 등극까지도. 100만 그러면서 원대. 이제, 예, 들어보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서로 간에 싸우는데 네, 그 옆에서 구경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웃고 있는 딱 그렇죠. 그러한 네. 상황이 또 연출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엄마 짤 다시 한번 아들 에코프로 샀지. 아, 아들 엄마 믿어. 엄마는 아들 믿어. 이거 딱 돌았잖아요. 만약에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아들이 그럼- 안 샀으면 불효자죠. 죄송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제부터라도 잘 하면 되겠죠. 예. 이게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에코프로를 사셨더라고요. 야, 역시 어머님 우리 창윤이가요. 근데, 열심히 살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또 에코프로와 더불어 시장은 주도 섹터, 주도주 중에 하나인 AI 반도체 대장주가 또 뭐죠? 이수,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이수, 페타시스. 예. 그 두 종목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다음 주에는 우리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은 그냥 그 집안일 하시고요. 우리 네, 어머님 그러니까요. 모셔서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네. 어머니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엄마 짤이 돌았잖아요. 네. 에코프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던 이유가 네. 엄마가 아들 에코프로 샀지? 네. 엄마는 아들 믿어. 딱 이걸 딱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현실이구나. 불효자는 웁니다. 네, 예.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잘하시는. 저 전화번호 한번 남겨주시고 가시고요. 아유, 저희 예, 가끔 어머니, 네, 그렇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 같이 일하고 있는 후배가 네. 갑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 살 때. 그게 더 맞는. 네, 아무튼 우리 PD님께서 섭외를 아마 다시 하실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네. 교훈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유, 그래야 되죠. 요즘 예. 엄마가 에코프로 살아있으면 일단- 에코프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고 담보대출 받아서 뭐라든가. 네, 예.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110만 원, 114만 8천 원까지 고점 나왔었고, 네. 네, 그리고 또 약간 쉬고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우리
박창균 대표님은 앞으로 에코프로 목표가 아니면 앞으로의 경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보고 이제 칼탈하는 말씀이신데. 예. 어차피 저희 아니, 다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뭐 730만 원, 703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뭐 이제 바테리 아저씨께서 703만 원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근데 703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즘 같은 추이로 보면 한 120만 원, 130만 원까지도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정말 무서워. 기세가 무섭고 네. 밸류상으로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밸류만 가지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이오 주식 어떻게 해? 예.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이런 공매도 쇼커버, 네. 스케줄 이런 속도나 네. 그리고 최근 이런 소진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네. 여기서 이제 금방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114만 원 네. 넘게 찍었는데 네. 130만 원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130. 더 올라가지 않을까. 130이면 앞으로 한 15%는 더 올라가니까 시총으로 보면 한 35조? 이 정도쯤? 단기간에. 네, 그러면서 어제 뭐 네카오 이겼다 넘겼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시총 60조 뭐 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살아 있을 것 같아서 네. 전 내시 마음속으로는 네. 여기서 한 50% 이상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조 얘기하잖아요. 100조면 100조. 100조. 예. 100조. 네. 부정적인 의미로 100조 아닙니다. 예. 100조. 네. 까지도 좀 한번 트라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한번 박살나는 거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100조면은 지금 3.3배가 더 가야 되니까. 지금이 60조 에코프로 그룹주. 토탈. 그룹주. 토탈로. 토탈로. 네, BM이 더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HU에는 이제 막 움직이는 거니까. 음. 그러면 60조? 나머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머리를 잘 써야 되겠네요.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100조가 가는 날까지. 100조 가는 날까지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를 못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이게 음. 지금 2년 뒤에 지금 그나마 FM 가이드에서 나오는 걸로 보게 되면 이거 근데 다 바뀝니다. 다 바뀔 거고 어차피 그냥 추정하기에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2025년 가게 되면 2조 160억을 추정합니다. 2조. 네.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한 30조 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25년 기준으로 2조니까 네. 순익단으로 내려보게 되면 지금 이게 한 1.5조 좀 넘어가나요? 그 1.4조 정도쯤 1.4조. 되겠죠. 예. 그러면 대략 한 20배 그렇죠.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P5R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죠. 영익 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뭐 한 15배? 15배, 20배. 네, 요 15배, 정도 20배.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정도가 이게 밸류가 비싼 겁니까? 그렇게 보면 싸게 보이네요. 싼 확실히. 거죠. 싼 그러니까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지수사계점이다 보니까 그거를 뭐 또 더블 카운팅 뭐 이런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자기네 유리할 때는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나온 숫자로 보게 되면 지금 30조대가 비싼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사업 지주 회사잖아요. 그렇죠. 사업 지주사다 보니까 네. 단순 PER로 계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SOTP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렇죠. 지분 가치 해보고 거기에서 할인 들어가고 막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예. 딱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네. 사실은 우리가 지주사 얘기할 때는 PER보다는 PBR을 많이 PBR 보긴 많이 하죠. 보죠. 예. PBR 기준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한 10배 올해 기준 지금은 22배 나옵니다. 예, 네. 올해 기준 10배가 넘어가는 거 그때 보면서 네. 와 그때도 많이 올랐다 이랬는데 네. 지금 이거는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후년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이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장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거기다가 많이 올랐다고 숏을 쳤을 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교훈 네.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네. 함부로 숏 때리는 거 아니다. 그렇죠. 예. 집에 갈 수 있다. 그렇죠. 집에 가셨고요, 벌써. 네, 벌써 가신 분들 많이 네. 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또 의미 있는 레벨 단위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일단은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30조대에서는 약간 좀 가격은 크게는 조정 안 받을 것 같은데 기간 조정식으로 약간 좀 주춤해줘야 다음 전투를 위해서 좀 에너지를 딱 보강하는 거죠. 소위 유기농 조정이라고 그렇죠. 요즘에 유기농 표현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거 한번 나와주면 좋죠. 네, 이쪽이 움직였으니까 나머지 그 다음에 좀 덜 갔던 것들 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고. 아유 네. 이번 주에 에코프로 그룹주 돌아가면서 막 상한가 가고 키 맞추기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현상이니까. 네, 현상을 그대로 이해해야지. 아, 나 인정 못해. 거기다 공매도. 예. 앞서 선배님들 울고 갔던 거 똑같이 또 울고 갑니다. 에코프로 HM까지. 에코프로 H까지. 예. 그러니까 녹화일자 기준으로는 또 폭발하네요.
그쵸. 지금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상한가 가고. 갔다가 풀렸습니다. 오늘은 그쵸. 네. 어제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뽑았고. 네. 이런 거 보면 네. 와 진짜 무섭다. 네. 일전에 네. 우리가 4월 달에 네. 포스코 그룹주가 제2의 에코프로다 이러면서 그때 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기본적으로 2차전지 쪽에 속하니까 네. 그리고 포스코 DX도 우리가 전기차 충전한다고 갔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올라갔어요. 스텔리온까지. 근데 이게 포스코 스틸리온 잘 보시면 네. 컬러 강판 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도금 네. 강판. 네. 근데 이 친구도 그때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무섭다 이랬는데 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딱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에코프로 HN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원래 케미컬 필터하는 쪽 그렇죠. 그죠? 친환경 사업 쪽이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뭐 내년 가서 네. 2차 전지 이제 부자재 들어가는 CNT 도파제 뭐 이런 거 도파한테 이런 것들 한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런 부분에 밸류를 땡길 수는 있지만 네. 얘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 아 지금은 다른 뭐 논리적인 이유 이런 거 떠나서 네. 수급하고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의 심리로 가는 이러한 장이구나 하는 걸 그렇습니다. 느꼈어요. 네. 근데 이런 장에 뭐 실체 없다고 쇼 때리면 죽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저희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저희 경제사부에서도 에코프로 얘기 드리면서 이제 후속 주자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꼽은 게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도 LG화학 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참 어렵게 움직이고 있고. LG 엔솔도 네. 공매도 기준으로 보면 3위예요. 1위가 에코프로 BM이었고 그렇죠. 2위가 에코프로, 네. 3위가 LG 엔솔이었어요. 네. 이런 LG 엔솔 같이 공매도 많이 쳐놓은 이런 친구들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계속 이쪽에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 P 곱하기 Q를 봤을 때 P는 이제 비철 금속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하겠죠. 갔다 하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럼 지금은 갔다인데 왔다 가다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1분기 상반기에는 좀 이런 게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가격 빠졌다, 톤 다운된다 네. 이런 분위기여서 최근에는 좀 조정 이런 근거로 사용이 됐는데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에코프로가 이제 쇼커버 스퀴즈 나오면서 뽑아버리니까 그렇죠.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얼마 전에는 가셨지만 다시 오시면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급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게 8월 11일 날 가게 되면 MSCI 예, 편입이 되겠죠? 일전에는 안 됐죠. 안 됐습니다. 5월달에 안 네. 됐죠. 네. 왜냐면 그때 그 유통 주식수 네. 그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때 안 되면서 그때 올라갔던 게 뭐였냐면 코스모 화학 뭐 이런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네. 올라갔었고 코스피 200에서도 코스모 화학과 금양이 그때 포함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코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되게 되면은 그때까지 결정 나오고 또 말일까지 해서 패시브 자금제 먼저 쭉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들어오겠죠, 사실은. 그 전후까지 다 네. 보게 되면 8월 12일 날 그 분기 리밸런싱 관련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실제 집행일은 8월 말이니까 그렇죠. 8월 말로부터 이제 한 달을 역산을 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한 7월 말 정도 네. 그때 이제 수급을 잘 보시고 네. 기관과 외인이 많이 담는다 그러면 네. 이건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8월 10일 날 결과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때서부터는 약간은 줄이는 움직임 나올 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겠죠. 예. 그때 전후에서 잘 지켜보자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올랐으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좀 쉬다가 또 그거 격전을 앞두고 또 한번 들썩들썩 하겠죠. 네, 흔들어대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단기적인 관점과 또 이제 약간 다음 달, 뭐 다다음 달까지 나오는 이런 변화들 한번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보다 보니까 요즘 2차 전지 쪽에서 핫한 쪽의 분위기가 이제 소재 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요즘 또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장비 쪽입니다. 아 장비도 네. 무섭죠. 네, 장비 먼저 하나기술이 폭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요즘 전고체 배터리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요즘에 근데 갑자기. 워낙 세게 돌아버리니까 네. 이게 원래 전고체 배터리 하면 우리가 공식이잖아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렇죠. 한농화성. 네. 최근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이번 주 돌았죠. 네. 이런 거 보면 네. 와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네.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자로 같이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오늘은 보니까 폐배터리까지 배터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게 좀 가시화될 거라고 보세요? 방향성은 맞아요. 근데 방향성은 지금 맞다. 당장 전고체 배터리로 네. 실적을 뽑아낸다 네.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약간 좀 차기잖아요. 차기 이런 기술이잖아요. 네. 이쪽.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 전고체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 폭발 위험도 방지해주고 네. 차기에 이게 적용이 되는 시점 자체가 빨라야 2025년, 26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기대감에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기대감이면 갔다 또 내려오고 뭐 이런 다시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냥 매매만 하자.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네. 지금 2차 전지를 얘기를 할 때 네. 올해 실적 가지고 2차 전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2년, 3년치를 땡겨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네. 대장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살아있는 한 네. 이런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니켈 도금강판도 수산화 리튬도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네. 자기 존재 가치를 뿜뿜할 거다. 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트레이딩 영역. 트레이딩 영역. 네. 예. 하지만 큰 형님이 딱 버텨주니까 그러면 이제 갈 다 수 있는 돌아가는 거다. 판이 네.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 깔아주고 너 열심히 놀아봐. 딱 이런 상황이니까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밸류체인 내에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수급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온 성장이라는 개념들을 안고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소외되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참여는 하시되 그렇다고 또 막 저희가 와 지금 뭐 너무 한 10% 뭐 20% 올라가요 할 때 그럴 때 뛰어드는 것보다 그쵸. 네. 한 10% 20% 지금 장중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가 보다 하고 비중을 실었더니 그 다음날 다음날 갑자기 빠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팔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미 정고점 올라가고 있어서 신고가 났다. 그렇습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점검을 해놨다가 네. 조정이 나올 때 즉 20선 전후에 가지고 조정이 나오면 네. 그때 가서 사는 거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박장윤 대표님의 2차전지 쪽에서 뭐 에코프로 쪽 이제 상단부 빼고 나는 요거 좀 지켜보고 있다. 요런 거 이제 눈여겨봐야 될 종목 있다. 배터리 딱 하나만. 네, 딱 하나만 눈여겨볼 만한 종목. 저는 LG엔솔. LG에너지 솔루션. 네. 네. 왜냐하면 종합 배터리 셀 업체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그 공매도 관련돼서 지금 공매도 주기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매도 주기기 생각을 하면 이게 세 번째로 공매도 많이 때려놓은 종목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LG화학이 그 EV 발행하면서 나왔던 가격대도 보게 되면 저 68만 원인가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가야 어차피 이제 바꿔주니까 그렇죠. 주식으로 바꿔주니까 그랬었을 때 생각하게 되면 가긴 가겠죠. LG화학도 진짜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아유. 해외 교환사채 발행 그리고 이거 한 4%포인트 넘게 싸게 자금 조달을 했고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기관들한테 블록딜로 돌렸으면 바로 매물로 출회가 되는데 그렇죠. 높은 가격에 교환사채 발행했고 이게 싱가포르에 상장이 된다. 맞습니다. 물론 롱숏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발행을 하니까 네. 당일 발행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일정 부분 좀 국내에서 패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예. 시장에 미치는 충격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한 2조 정도 자금 조달하는 거 이런 것들 봤을 때 네. LG화학이 구조를 잘 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해외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살라고 네. 여기저기서 달려드는구나 네. 하는 이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래 기업 하시는 분들이 비상해요. 네. 구조 잘 짜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거 잘 따라가야 되는. 근데 머리가 그런 쪽으로 잘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주주들을 턴 쪽으로 잘 돌아가는 이런 회사들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에이, 이런 퇴퇴퇴. 에이, 퇴퇴퇴.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 뱉으셨으니까. 에이, 퇴퇴퇴.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네. 손절.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반도체입니다. 요즘 반도체 쪽이 특정 섹터만 강해요. 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SK하이닉스였죠. 이쪽으로는 거의 한번 물밀듯이 움직이다가 지금 요즘엔 또 좀 뚱합니다. 네. 근데 빠지지도 않고. 보시면 이게 기간 조정이잖아요. 딱. 그렇죠. 기간 조정이란 얘기는 나 여기서 더 갈 거야. 그러면서 좀 지금 현재 숨 고르면서 더 뛰기 위해서 지금 현재 힘을 움츠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개구리 한 마리가 보이네.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기 전에 지금 뒷다리를 쫙 움직이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지금 신고가 저기는- 뽑고 기간 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위에는 좀 쉬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렇다고 크게 밀리지도 않고 딱 이런 자리. 이런 쪽에서 요즘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의 업황 얘기. 그러니까 네. 이번에 잠정 실적은 나왔죠. 네. 네, 나온 다음에 이쪽 동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죠. 좋게 보는데 지금이 속도 가장 차이죠. 속도 차이. AI 반도체가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AI 반도체가 트렌드라는 게 맞고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HBM 쪽
GPU가 같이 들어가는 시장의 50%, 네. 삼성전자가 40%.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단에서 먼저 움직였었고 네. 오사트 쪽이 움직였고요. 네. AI 반도체까지 따라갔고 그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 기판 쪽 이런 쪽이 1차적으로 먼저 움직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전공정 장비, 테스, 그렇죠. 유진테크, 원익 IPS까지 움직이면서 한 바퀴 딱 돌고 나서 네. 지금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네. AI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이번 주에 미국에서도 보면요. 애플도 네. 자체 AI 관련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애플 애플 GPT GPT. 예. 얘기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365에 이제 자체적인 구독, AI 구독 서비스를 시행을 코파일럿입니다. 하겠다. 네. 그렇죠. 네. 예. 관련된 서비스 자체를 내놨고 네. 그러니까 AI 트렌드를 맞는 가운데 그쪽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네. 우리나라에서 90%를 글로벌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렇죠.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맞고요. 네. 그리고 그로스 측면에서 우리가 성장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이제 AI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뭐 5% 언더라고 하더라도 네. 내년, 내후년 2027년 정도 가면 이게 한 40에서 50%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쪽 방향성에 베팅하는 것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네. 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수혜지 찾기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말씀하셨던 HBM 관련된 이제 TSV 네. 관련된 패키징 쪽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냥 딱 못 받고 TSMC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네. 하는 대표 주자가 거기 들어가는 본딩하는 업체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나오면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AI 가속기 이런 기판 쪽 네. 하고 있는 MLB 이스페타시스. 이 두 그렇습니다. 종목이 일단 AI 쪽의 대장. 참 이것도 올해 한 5월 달이니까 네. 2달밖에 안 됐어요. 와, 근데 이거 밸류가 네. 사실 저 진짜 밸류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 네. 밸류 단이 한 28배 네. 막 이러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서 와, 비싸다 이러는데 네. 내년도 이제 본격화되는 것들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밸류 단이 한 10배 후반까지도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거 생각하면 포워드로 당겨 보면 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니까 한 네. 20배 전후인데 네. 지금은 좀 적정 밸류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예, 적정 밸류다. 적정 밸류인데 네. 오늘 나와 있는 리포트라든지 이번 주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시면요. 네. 2분기는 약간 슬로우할 수 있다. 네. 그 이유가 MLB 기판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일부 라인 자체를 좀 세워놓고 음. 전환을 공정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이런 램프업 과정에서 수율이 그 가동률 자체가 약간은 떨어졌다. 네. 그리고 사공정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 자체가 올 하반기 네. 본격적으로 투입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는 쉬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기회 주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조 때는 시총 2조 때는 거의 바텀이다. 이런 쪽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이 그쵸. 적정 밸류라고 보겠네요. 적정 밸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포워드로 땡기면 한 20배 전후 내년도 네. 밸류 땡기게 되면 10배. 한 17배 음.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약간 추정치 하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더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사볼 만하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 나오면 또 들어가야 된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거고 레벨 자체는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나 마찬가지로요? AI 쪽 가속기 쪽에 들어가게 되는 네. 이 기판 쪽이 올해 지금 현재 들어가는 매출 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초반이에요. 그렇죠. 20% 초반인데 네. 내년도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40에서 50%까지 올라간다고 확대되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헥사보드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다 밀어버리면서 이스페타시스도 아픈 손가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마무리했고 아픈 손가락이었던 MLB가 원래는 이게 그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쪽 서버 단이 들어가는 쪽이었잖아요. 네. 그런 쪽이 이제 신규 MLB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판이 열렸기 때문에 중국에서 손절을 네, 중국과 그렇죠. 손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쪽 네. 정리하면서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우리가 5G 관련주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을 안 보다가 네. 이제는 그 AI 관련된 매출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쪽을 예. 세게 보는 거고 음.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한미 반도체 네. 이쪽이 사실 TC 쪽 본딩 쪽이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4세대 그러니까 HBM 3.0까지도 실제 들어가는 것 자체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렸고 그렇죠. 근데 이제 향후에 그 HBM 3.5 뭐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5세대에서는 네. 이쪽이 그 MR MUF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슬리 플로우 예. 뭐 몰디드 언더필
이런 신공정에는 약간은 네. 좀 그 빠질 수는 있는데 네. 다만 향후에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2025년, 26년 이후에는 네. 마찬가지 한미 반도체도 추가적으로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 반도체도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가속화됐을 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시장에서 뭐 검사 장비 쪽에서 뭐 인텍플러스나 아유, 이런 또 오사트 대단하죠. 이쪽도 계속 강하죠. 아유, 훌륭해요. 네, 인텍플러스. 근데 또 좀 특이한 게 제우스. 네. 이게 네. 얘도 그쪽이잖아요. 그 검사 장비 쪽인데 그 세정하는 쪽. 세정, 푹 세정. 세정. 그쵸. 예. 푹 세정 네. 날 들어가게 되는 그쪽 하는 건데 원래 로봇 쪽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신사업으로. 발주가 나온다는 얘기가 네. 나오면서 또 이제 한반기 레벨업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목들이 다 관심이 높은 거죠. 네. 그쪽에서 뭔가 있느냐 그러면 계속 또 갖다 붙어가는 이런 현상들 네. 이런 게 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동참해야겠죠. 네. 아, 네. 제우스가 푹 세정 쪽인데 이거 한번 사업 내용 볼 수 있을까요? 네. 검사인지 세정 장비인지 세정입니다. 잠깐 헷갈려갖고 그죠? 예, 세정 장비 쪽입니다. 그렇죠. 그쪽에 네. 들어가는 푹 세정 이쪽이죠. 여기입니다. 예, 예,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고, 웨이퍼 세정 장비. 네. 그리고 그쵸. 원래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로봇 브랜드 자체가 제우스였어요. 맞아요. 네. 그거 가지고 그냥 한때 홈페이지만 가보게 되면 이런 팔만 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아니라 AMR로 확장되면서 아마 이번에 그 수주가 좀 SDC라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또 어차피 다 삼성 쪽에 관심이 많은 이쪽 계열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보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네. 오늘 신고가 뽑았으니까 네, 뭐 네, 이런 네. 종목들도 올라가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은 네. 예. 지금 소리소문 없이 실적 베이스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우리 네. 뇌리에서 잊혀졌지만 네. 에로티 베큐um 이런 아, 종목들도 이거 좋죠. 예. 요즘 엄청 기세가 무서워요. 진공 펌프 강자. 강자. 네. 건식 진공 펌프, 에드워드 진공 펌프, 네, 국산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 한 7% 정도 그때 지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맞습니다. 7.2%였나? 네. 네, 그랬을 거예요. 지분 있을 겁니다. 지분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네, 삼성전자 7.12%. 아, 네. 그렇죠. 7.1% 정도 맞습니다. 지분 투자. 네. 그러니까 일단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은 관심 있게 봐야죠. 그렇죠. 네,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또 추적하고 좋습니다. 뭐 다 반도체는 또 다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그 동안에 이제 좀 쉬어가고 있었던 종목들, 네. 아니면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탄탄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계속 간다는 얘기는 네. 반도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뭐 먼저 올라갔던 친구들은 잠깐 숨고르기 하고 있는 동안에 네. 못 뛰었던 친구들이 지금 세게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제우스 통해서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실적 베이스로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네. 반도체는 우리가 네.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도 섹터. 그런 쪽에서 아까 뭐 후공정 얘기 쭉 하셨는데 그 중에 아까 전공정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 네. 네, 전공정 쪽에서는 어차피 이제 GAA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공정 쪽도 좀 챙겨야 되겠죠. 네. 전공정 쪽에서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최근에 제일 네. 핫한 게 HPSP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HPSP요. 그렇죠. 이쪽 고압 수소 원일링 네. HPSP 웨이퍼 관련되어서 이제 수율이나 이런 부분 잡기 위해서 신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뚫었습니다. 그런 쪽이죠. 네. HPSP도 꾸준히 네. 가고 있는 쪽이고 네. 그리고 또 웨이퍼 검사 장비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쪽에서는 또 사실 후공정일 수도 있는데 엑시콘 같은 엑시콘. 경우도 요즘 또- 최근에 이쪽도 되게 핫해요. 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엑시콘도 되게 핫해요. 그러니까 차트들이 다 그냥 일단 관심이 있다 그러면 왜냐면 올라놓고 좀 네. 쉬고 있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가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럴 준비를 뭐 하고 이런 있네요. 친구들이 되게 세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전공정이라고 해서 저는 원익 IPS나 네.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저는 약간 후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핫했던 쪽이죠. 그리고 삼성 또 투자하면 무조건 원익 IPS. 그랬었죠. 예, 근데 이쪽은 약간 전공정이지만 네, 우리가 전공정 사사라고 증착 사사 얘기하는 원익 IPS, 테스, 테스.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맞습니다. 예. 이쪽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아직까지. 예.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세요 요즘에. 네. 요즘 강하게 가고 있고. 네, 그리고 테스도 이번 주 강하게 뽑았고. 네, 가다가 이제 약간 쉬는데. 약간 쉬고. 네, 근데 이쪽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전공정 쪽에서는 앞서 HPSP, 뭐 이런 HPSP 쪽이 좀 세지 않나. 새로 상장돼서 음. 신기술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회사들. 예,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털어줘야죠 또.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또 요즘에 아까 잠깐 파운드리 쪽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쵸.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사나노 이번에 수율 이거 잡으면서 그렇습니다. 이쪽 관련되어서 이제 수주를 따냈다. 근데 수주 상대방은 비밀이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머스크랑 이제 딱 사진 찍고 이렇게 보여주고. 네. 차량용 반도체 네. 이런 쪽으로 자율주행 그렇습니다. HW 5.0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파운드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자인 하우스 쪽이 커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쪽 요즘 또 마구 나르고 있는데 DSP. 네. 좋죠. 네.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쪽도 네.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오픈웍스 테크놀로지, 칩스앤 미디어, 그다음에 요즘에 핫한 넥스트 칩,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쭉 있는데, 네. 저는 사업 구조만 보면 칩스앤 미디어, 칩셋 미디어. 정말 네. 좋아요. 칩셋 미디어. 절반은 이쪽이 라이센스 매출, 라이센스 그렇죠. 아웃하면서 받고, 그리고 2, 3년 지나서 이게 양산 공정 태우면 그에 따라서 집당 로열티 매출, 그렇죠. 이런 구조인데, 네. 이런 친구들도 꾸준히 강점 가지고 있고, 네. 우리가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동영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영상 코덱 쪽에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 좀 비디오의 세게. 강자죠. 비디오의. 그렇죠. 네. 코덱, 코덱. 예, 네. 그 디코딩, 인코딩과 디코딩 약자 코덱. 예. 쪽에서 이쪽은 계속 이제 분화시키고 전문적으로 맡기고 하다 보면은 계속 또 커가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수주 나오는 거 보고 이쪽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게 EUV입니다. EUV 관련주 네, 핫하죠. EUV 쪽. 예, 이쪽에서도 뭐 이제 요거는 챙겨봐야 돼. 할 만한 회사 없을까요? 딱 하나 딱 정해졌잖아요. 우리 네. 공식 SNS 텍, SNS 블랭크 텍. 마스크.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네. 보시면 전공정도 말씀하셨고 네. 후공정 오사트도 말씀하셨고 EUV, 네, AI 반도체, 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앞서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기판도 여기 네. 해당이 됐고 기판도 지금 보면 네,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예요. 네, 순환매. 먼저 올라갔던 친구 좀 쉬어주면 다른 친구들 올라가고 네. 순환매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찾기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돈이 없어요. 근데 바스켓으로 사야죠. 야, 바스켓으로 사놓고 네.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 네. 이런 종목들 비중 좀 더 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종목 사가지고 내가 여기서 대박 내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IT는 순환매고 어디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테크는. 그러니까 네. 바스켓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대표님 말씀드렸던 네. 종목들 체크해놨다가 바스켓으로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이 종목이 올라가고 오늘 이 종목 빠져. 그러면 이 종목을 좀 더 사고. 그런 좋은 이 전략이네요. 종목 좀 빠지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사주고 네. 많이 튀면 좀 약간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종목 정도 바스켓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판은 그때마다 대덕전자 예,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뭐 이런 DDR5 관련된 기판 쪽, 그렇죠. FPGA 쪽은 네, 대덕전자 쪽 요즘에 많이 TLB 도 보고 있고 DDR5, 예, 그렇죠. 아비코전자 네. 아비코전자. 네, 네. 이런 쪽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EUV 관련해서는 SNS텍 SNS. 네, 얘가 대장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장이 바뀔 것 같은데요. 뭘로 바뀔까요? FST로. FST. 네, 요즘 핫하죠. 진짜 네. 핫해요. 네, 제가 시장에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원래 먼저 개발한 쪽은 이쪽입니다. 시원하게 털어주시죠. 또 시장의 오해를 좀 아니, 근데 깔끔하게 해소해 이게 주셔야죠. 막 미공개 정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나요? 예, 좀 그렇긴 한데. 뒤에 이따 끝나고 조용히 적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쪽은 또 핫하고 이제 누가 먼저 이제 또 뭐 선점하느냐 이거는 이제 지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수율을 많이 잡았다고 하게 되면 두 회사 모두 다 이제 같이 움직이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계속 챙겨보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해서 반도체 쪽은 세세하게 종목하고 쫙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진 세미캠까지 볼 수 있어요. 동진 세미캠 동진 좋죠. 세미캠도 섭하죠 또. 그렇죠. 네. EUV PR하면 또 빼놓으면 섭한 종목이니까 네. 이 종목도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진짜 어려워. 또 이게 소통 잘하다가 이번에 1분기 때 처음으로 감격스럽더라고요. 회사가 나와서 눈물이. 또 눈물 날 뻔했습니다. 500억대 아니 시장 추정치는 그때 한 300억대 후반이었어요. 맞습니다. 300억대 중후반이었는데 네. 1분기 실적이 500억대 딱 나오는 거 딱 찍는 거 보고 와 그렇습니다. 이거 됐다. 512억 영업이 네, 됐다. 네, 지금 이렇게 감산 들어가가지고 이런 소재단이 이 정도로 어려운데. 나와버리면 네. 이게 호황으로 들어갔을 때는 불황일 때 이 정도인데 네. 정상화되었을 때는 얼마만큼 나올까? 그렇겠죠. 거기에 더해서 2차 전지, 노스볼트형 CNT 도전제까지. 회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음. 리서치 센터에서는 아니다. 회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냥 놔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틀렸죠. 그때는 증권사가 틀린 거고. 예. 네. 사과도 안 해요. 예. 깔끔하게 인정하고 네,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2분기 추정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슷해요. 500억 좀 넘어요.
그렇겠죠. 영업이익도. 예, 예. 네, 추정치도 좀 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지금 나왔네요. 504억. 네, 504억 정도 504억 돼 있습니다. 정도. 네. 이런 거 생각하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어서 반도체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쭉 털어봤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가 빨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 얘기해 볼까요, 또 우리? 다음으로는 또 요즘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데 꾸준하게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이 관심이 없다고요? 의외인데?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에코프론이 2차 전지 막 이렇게 부각받을 때 저쪽에서는 은근하게 쭉 올라오는 강한 섹터. 그런 애들이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애들이 그게 무섭죠. 진짜 찐이에요, 찐. 그렇습니다. 저 조선주는 네. 여의도에서 관심 되게 많아요. 아, 그런가요? 진짜 많아요. 네네네. 네. 조선주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 이게 그나마 요즘에 가장 좀 꾸준하게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선 쪽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거든요. 네. 지금 대장은 네. 그냥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하나오션. 네. 네. 대장은 하나오션이고 네. 꾸준해요. 최근에 좀 조정 나오고 있는데 네.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비싼 것 같은데 예. 가는 놈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그룹이 하나오션 인수한 이유는 네. 결국은 방산 쪽. 특히나 이쪽이 잠수함 기술 그렇습니다. 관련돼서는 또 최고니까 네. 관련돼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과 더불어 육해공 다 하겠다. 다 하겠다 우리가. 방산 왕국을 만들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한화가 원래 이름이 네. 뭔지 아시죠? 한국화약입니다. 한국화약. 네. 한국화약.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세니까. 그렇죠. 한화. 네. 정체성이 있는 회사잖아요. 국약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국약. 예. 그럼 너무 약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군요. 야, 예. 과유주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약하면 안 되니까 네. 정체성 있게 한화. 그렇습니다. 한화오션이 PBR이 제가 알기로는 한 3.3배 정도 될 거예요. 3.3배요. 예. 저 처음 봤어요. 3.3배 PBR. 조선주가 3배 넘어갔다. 3배가 넘어갔다. 지금은 6배 나오네요. 이건 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이니까. 네, 예. 올해 기준. 올해 기준으로 올해 그 정도 기준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네. 적자나고 있었으니까 막.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제 턴을 하니까 네. 이런 종목들. 드디어 감격스럽게도 네. 이제 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드디어 이 적자의 석자로 돌아서는 네. 주가가 제일 셀 때가 그럴 때잖아요. 그렇죠. 적자의 석자로 돌아서는 이런 턴어라운드형 종목. 네. 그 하나오션 이런 부분이고 그렇죠. 제가 올해 기준으로 제가 이거 땡길 때 보니까 네. 한 3.3배 정도 되니까 네. 여타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과 비교하면 비싼 건 맞는데 네.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더라. 그 모멘텀 있었고 인수했었고 인수 모멘텀, 네. 합병 시너지 이런 쪽도 있었고 적자에서 하반기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와 관련된 이런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 화물차 관련돼서는 네. 가장 잘하고 있는 쪽이고 원래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일전에 솔리더스 화물차 관련해서 네. 또 이거였었잖아요. 네. LNG 선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잘 하고 있고 네. 현대중공업은 PBR 기준으로 올해 기준 대략 한 2.3배 정도 될 거예요. 2.3배요. 물론 맞습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비싼 건 맞아요. 네. 2.3배 정도 되는데 과거 네. 대비해서 비싼 건 맞는데 네. 이런 종목들도 하나오션이 3배니까 네. 이거 보면 싸네 이런 느낌이랄까?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니면 그렇죠. 자금도 들어오겠죠. 그리고 앞서 한국조선해양 네. 이건 말씀 주셨는데 네. 얘 PBR 지금 1배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는 조선 중간 지주사 역할을 중간 하다 지주사니까 보니까, 예. 네. 그렇더라도 중간 지주사로서 원래는 대조양을 떠오기 위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나왔고 네. 그때 현대중공업을 자진 상폐됐다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얘 지금 보시면 0.9배죠. 0.89배. 맞습니다. 슈퍼사이클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본 한 배는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지주사지만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탑픽은 하나오션? 저는 네. 주가 측면에서 보면 물론 네. 하나오션이 강하긴 하지만 그냥 네. 안정감 있게 먹으려면 그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PBR 한국조선해양. 한 배까지는 그냥 가보자. 네. 그러면 지금 BPS 얼마죠? 0.9배가 13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지금 대략 한 14만 1천 원. 네. 그리고 포워드로 땡기면 15만 4천 원, 14만 1천 원 평균하면 14만 원대 후반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 15만 원대까지는 그냥 편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12만 얼마? 이 정도면 네. 현 시점에서 대략 15만 원까지 한 15% 정도는 업사이드는 여러 편하게 가지. 먹을 구간이니까 제가 겁이 많아.
쫄보야. 그래서 너무 비싼 거보다는 예. 제가 쫄보라. 야 이왕이면 쫄보라. 그러다가 어머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따위밖에 못해? 혼나는 반성합니다. 어머니. 아, 죄송한데 네. 이런 종목이 좀 더 편하게 먹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서 또 조선주가 가면은 항상 저희가 또 뒤에 털고 가는 게 네. 기자재 쪽입니다. 기자재. 네. 기자재 쪽도 아까 화물창 얘기도 하셨으면은 그냥 한국화본 동성와인텍 이런 쪽은 또 어떨까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우리가 네. 또 이런 또 기자재 얘기하면 또 듀얼 파워 엔진 들어가는 HSD 엔진도 HSD 얘기하고 엔진. 네. 그다음에 이제 성강밴드를 비롯한 이런 피팅 네. 관련된 종목들. 네. 근데 그 중에서 왔다가 있어. 네. 요즘에. 왔다가 뭡니까? 왔다는 네. 태웅이에요. 태웅. 태웅. 예. 진짜 소리 소문 없이 강한. 강했죠. 태웅. 네. 태웅 보시면 이거 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시장에서 언급이 없지? 이런 느낌? 야, 먼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그냥 네. 거의 뭐 한 2배 났네요. 사실은 네. 이게 시장에서 잊혀졌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2000년대 그때 코스닥에서 시총 1등까지 찍었던 종목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는 단조의 강자. 단조, 예. 자유 단조의 강자. 맞습니다. 이게 조선 기자재 플러스 풍력. 풍력이죠. 어. 네. 근데 수주 베이스로 탄탄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니까 네. 이게 지금 태웅이 지금 계속 가다가 최근 쉬어가고 있는데 네. 요거 빠지면 사겠다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좋죠. 네. 다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근데 요즘 보면 또 그게 또 강하더라고요. 지금 SK로 넘어갔던 오션 플랜트. 그렇죠. 예. 원래는 네. 3강 MNT. 장강강 MNT. 네. 이게 이쪽도 하부 구조물 하는 쪽. 맞습니다. 네. 풍력 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그 조선 기자재 쪽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플랜트 쪽으로 넘어가다가 우리 이거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해상 풍력 관련된 쪽으로 넘어갔던 회사들도 좀 이렇게 같이 부각을 받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봐야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이쪽이 또 플랜트 쪽 강자다 보니까 한번 네. 뽑았고 최근에 옆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안 밀리네.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대형 주단 이런 것들 보고 네. 조선 기자재하고 묶어서 이런 쪽도 그냥 바스켓으로 사는데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네. 그냥 쉬어갈 때 지금 사면 돼요. 지금. 지금. 쉬어갈 때 네. 쉬어갈 때 사고 빠질 때 사고 그러면 조선주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우리가 3년치 네. 4년치 일감 다 우리 해놨어. 그리고 코로나 때 네. 비싼 값에 친환경 선박 LNG 수주 받았던 거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기성이 본격화되는 시기 자체가 네. 올 하반기. 그러면 헤비테일 방식으로 돈 받는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터지는 시기 자체는 네. 내후년. 네. 그러면 장기 비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질 때 계속 사서 모아가야 되는데 슈퍼사이클에 앞서 아까 얘기했었던 PBR 한 배 미만은 네. 싼 거 아닌가. 그렇죠. 지주사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조선주도 우리가 네. 많이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포트의 일부는 채워가야 되지 않나? 네. 좀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또 어차피 턴어라운드에서 실적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또 장기적으로도 좀 길게 추적해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은 그냥 꾸준히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조선주 얘기했는데 조선 기자재 통틀어서 음. 하나만 얘기하시면 전 아까 탑픽. 힌트 딱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쫄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겁이 많아서 예. 그러면 여기서 자, 딱 나왔죠. 쫄보 해양이라고 있습니까? 쫄보 조선해야. 약자는 그게 아니죠. 한국조선해양이요? 예, 네. 한국조선해양. 이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끌고 가기 딱 좋겠다. 네, 저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추세적으로 계속 가니까 잘 보자라고 우리 박창윤 대표님의 원픽이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이것저것 한번 더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궁금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종목들이 막 섹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가 막 돌았었습니다. 네. 딱 돌아서서 참 뭐라 그럴까 이제 해피한 상반기였습니다. 이러면 하반기 때는 이런 변화가 계속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아, 갈롬 될 갈롬갈. 네.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계속 밀고 계시네요. 네. 왜냐면 네. 시장이 금리 인하 사이클 완전히 들어서서 유동성 장세 네.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엔터 갔었죠. 그렇습니다. 피부 미용 에스테틱 갔었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자동차 부품주 이런 친구들도 다 신고가 갔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한 축에서 가고 있고 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최근에 반도체 같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 즉 이런 숫자로 차별화되는 종목들의 장이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다. 언제까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끝.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거야 하면서 시중금리
급락을 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확실히 숫자로 차별화되는 즉 불황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나 앞으로 돈을 잘 벌 거야 해서 밸류를 땡기는 기업들이 네. 더 강하게 갈 것 같은 이런 종목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사부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네. 열심히 잘 그렇게 해야죠. 네. 다음 출연까지 예약을 하고 가시는군요. 아유, 네. 불러주셔야죠. 아이, 그럼요. 또 여기서 팽하시려고. 안 아니, 되죠. 아닙니다. 우리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내용들 세 가지 섹터와 함께 우리 박장현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경제사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